17살 한국 소녀가 머리부터 눈에 처박힌 지 30분 만에 전 세계를 무릎 꿇린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결승전은 그냥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 한 편의 영화였고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레전드급 드라마였거든요. 2008년생, 그러니까 겨우 17살밖에 안 된 최가운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2번이나 파이프에서 떨어지고 그중 한 번은 머리부터 눈 속에 처박혀서 의료진이 달려올 정도였던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났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게 밀라노의 날씨가 완전 미쳤거든요. 눈이 계속 펑펑 내리는 악천후였는데 이런 조건에서 하프파이프를 탄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착지 지점도 제대로 안 보이고 바람까지 불면 공중에서 회전축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가운 선수는 1차 시기에서 자신감 있게 파이프에 진입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죠.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그대로 파이프 벽면에 머리부터 박혀버린 거예요. 그 장면 보셨어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현장에 있던 관중들도 다들 비명을 질렀고 해설자들도 말을 잃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고 최가운 선수는 한참 동안 눈 위에 누워 있었어요. 뇌진탕 검사를 받아야 했고 목과 척추 상태도 확인해야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기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권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7살 어린 선수가 이런 큰 부상을 입었는데 무리해서 경기를 계속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의료진의 검진이 끝나자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다시 출발대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코치진이 만류했을 거예요. 부모님도 걱정했을 거고요. 근데 최가운 선수는 흔들림 없이 2차 시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2차 시기 결과는 어땠냐고요? 또 넘어졌어요. 이번엔 착지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건데 1차만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점수는 당연히 안 나왔죠. 이 시점에서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클로이 김 선수가 1차에서 89.50점이라는 엄청난 고득점을 기록하며 1위였고 최가운 선수는 꼴찌였어요. 완전 바닥이었죠. 보통 선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거거든요. 1차에서 머리 받고 2차에서 또 넘어지고 현재 순위는 꼴찌인데 남은 기회는 3차 단 한 번뿐이에요. 게다가 상대는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을 연속으로 제패한 레전드 클로이 김이고요. 근데 최가운 선수가 3차 시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출발대에 선 그녀의 표정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았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각오가 서린 투지가 넘치는 눈빛이었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파이프로 진입했고 첫 번째 기술부터 완벽하게 성공시켰어요. 스위치 백사이드 900뉴트라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뭔 소린지도 모를 초고난도 기술을 깔끔하게 착지한 거죠. 여기서 스위치라는 건 일반적으로 타는 방향의 반대로 타는 걸 말하는 거고 백사이드는 등 쪽으로 회전한다는 뜻이고 900은 공중에서 2회전 반을 돈다는 의미예요. 뮤트는 그랩 스타일인데 앞발의 토 엣지를 뒷손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걸 눈보라 치는 날씨에 3m 이상 공중으로 떠서 해낸다는 게 얼마나 미친 기술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드렁크 드라이버 프론트 사이드 900 멜론, 캡백 사이드 720 인디, 푸 플랜트 프론트 사이드 540 메서드, 백사이드 720 스테일 피시까지 총 5개의 기술을 전부 다른 회전 방향과 다른 그랩으로 구사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프파이프 채점은 단순히 몇 바퀴 돌았냐가 아니라 기술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일관된 높이와 완벽한 착지를 모두 평가하거든요. 최가운 선수는 모든 기술에서 파이프 립을 3m 이상 넘어섰고 착지할 때마다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어요. 마지막 기술을 착지하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점수판에 90.25가 떴을 때 경기장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클로이 김의 89.50을 0.75점 차이로 역전한 거예요. 0.75점이라는 게 작아 보이지만 올림픽 결승전에서 이 점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심판들이 만장일치로 최가운의 연기가 더 완성도 높았다고 판단한 거죠. 최가운 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분 전에 머리부터 눈에 박혔던 그 선수가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뭐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건 클로이 김 선수의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3연패에 실패한 상황인데도 가장 먼저 최가온에게 달려가서 꽉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귀에 뭔가 속삭였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너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했대요. 시상대에서는 언니처럼 최가온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메달을 목에 걸어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이었죠. 이게 진짜 챔피언의 품격이에요. 자기가 졌는데도 후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클로이 김이었어요. 자, 이제 해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진짜 미쳤거든요. 영국 BBC가 경기 끝나고 1분도 안 돼서 속보를 띄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최가온, 추락을 딛고 클로이 김을 꺾다였어요. BBC 스포츠 에디터가 직접 쓴 기사였는데 이건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컴백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1차 시기의 끔찍한 추락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17살 소녀가 보여준 정신력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리고 3차 시기 연기를 기술적으로 완벽했다고 극찬했죠. BBC 해설자는 생방송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방금 우리는 스포츠 역사가 쓰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17살 최가온은 오늘 전설이 되었습니다라고요. AP통신의 보도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클로이 김이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은 소녀에게 왕좌를 물려줬다는 단 한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선수의 10년 인연을 깊이 있게 파헤쳤어요. 2017년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최가온은 겨우 9살이었대요. 클로이 김이 16살이었고요. 그때 클로이 김이 이 꼬마 한국 소녀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최가온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함께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최가온의 코치인 벤 위스너도 클로이 김 측의 소개로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클로이 김은 단순히 라이벌이 아니라 최가온의 멘토이자 후원자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금메달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가 정성껏 키운 후배가 성공한 걸 본 거죠. AP통신은 이걸 세대교체가 아니라 횃불을 넘겨주는 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트위터는 완전 폭발했어요. 최가온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단 1시간 만에 500만 개가 넘는 트윗이 쏟아졌거든요. 미국 네티즌 하나가 쓴 트윗이 100만 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방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대담한 컴백을 목격했다. 17살 소녀가 2번 넘어지고도 금메달을 땄다.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다였어요. 영국의 한 스포츠 팬은 클로이 김이 졌는데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며 이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했죠. 캐나다의 전직 프로 스노보더는 기술적 분석을 내놓았는데 눈이 계속 내리는 악천후에서 90점대를 기록한 건 기적에 가깝다고 했어요. 시야도 안 좋고 파이프 표면도 계속 변하는데 모든 기술을 3m 이상 높이로 일관되게 구사했다는 게 프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간대요. 레딧에서는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클로이 김이 여자부 최고 난도인 더블 코크 1080을 시도했는데 왜 최가온의 점수가 더 높냐는 거였죠. 더블 코크 1080이 뭐냐면 공중에서 3회전을 하면서 두 개의 다른 축으로 플립을 하는 초고난도 기술이에요. 여자 선수 중에서 이걸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문가급 유저들이 나서서 명쾌하게 설명해줬어요. 하프파이프는 단일 기술의 난이도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기술의 다양성, 높이의 일관성, 착지의 완성도,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한대요. 클로이 김은 1080 기술에서 착지가 약간 흔들렸고 연속 더블 코크 1080 시도에서는 아예 실패했거든요. 반면 최가온은 5개 기술을 전부 다르게 구사했고 모든 기술에서 3m 이상 높이를 유지했으며 착지가 전부 깔끔했어요. 결국 더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친 선수가 이긴 거라는 게 결론이었죠. 일본 언론들도 완전 난리였어요. 일본의 오노 미츠키 선수가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았는데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일 양국이 스노보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아시아 선수들이 시상대를 싹쓸이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도쿄 스포츠는 최가온의 멘탈을 강철에 비유했어요. 1차 시기의 끔찍한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3차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는 점을 엄청 높이 평가했죠.
동메달을 딴 오누 미츠키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최가온 선수와 클로이 김 선수 같은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시상대에 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들은 제게 큰 영감과 자극을 줍니다라고요. 이게 진짜 겸손이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죠. 국제스키연맹 FIS 공식 웹사이트는 기술적인 부분을 엄청 상세하게 분석했어요. 최가온 선수가 구사한 기술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왜 이 연기가 90점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거든요. 특히 스위치 백사이드, 900 뮤트와 드렁크 드라이버 프론트 사이드, 900 멜론의 조합이 정말 창의적이었대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연속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가온은 백사이드와 프론트 사이드를 번갈아 가며 구사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때마다 몸의 균형을 완전히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그걸 3m 이상 높이에서 해낸다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반면 클로이 김 선수는 최고 난도 기술에 집중했지만 착지에서 흔들렸다는 점을 FIS가 지적했어요. 1080 기술 자체는 완벽하게 3회전을 돌았는데 착지할 때 손이 눈에 살짝 닿았거든요. 하프파이프에서 손이 눈에 닿는다는 건 중심을 잃었다는 의미고 이건 감점 요소예요. 게다가 연속 더블 코크 1080 시도는 야심찬 도전이었지만 두 번째 회전에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깔끔하게 착지하지 못했죠. FIS는 최가온의 전략이 악천후를 고려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어요. 무리하게 초고난도 기술을 시도하기보다 자기가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완성도를 높인 거죠. 미국 내 반응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당연히 클로이 김의 3연패가 무산된 거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클로이 김의 품격 있는 태도에 더 감동받았거든요. USA 투데이는 클로이 김이 패배의 순간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최가온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시상대에서 동생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모습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라고 극찬했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더 나아가서 금메달보다 값진 순간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금메달을 따는 것도 대단하지만 패배를 이렇게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클로이 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경기 직후에 올린 글인데 가온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지켜본 동생이 해낸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마치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스노보드의 미래는 좋은 손에 맡겨졌습니다라고 썼거든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퀸입니다. 이래서 클로이 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금메달 없이도 당신은 이미 레전드입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 달렸죠. 좋아요는 순식간에 300만 개를 넘어섰고요. 근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넘어졌을 때 의료진 검진을 받는 동안 클로이 김이 다가왔대요. 그리고 최가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온아, 너는 정말 대단한 스노보더야. 이 정도로 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요.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 장면을 집중 조명했어요. 경쟁자에게 용기를 주는 챔피언과 그 응원을 받아 금메달을 딴 후배의 모습은 스포츠가 왜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요. IOC 공식 채널에서도 두 선수의 포옹 사진을 메인으로 올렸어요. 캡션이 뭐였냐면 멘토와 제자,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입니다였어요. 이 사진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스포츠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유럽 언론들도 완전 난리였어요. 독일의 빌트는 아시아의 새로운 스노보드 여왕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프랑스 레키프는 17세 소녀가 올림픽을 뒤집어 놓았다고 보도했고요. 스위스 블릭은 최가온 선수의 과거 부상 이력을 파헤쳤어요. 2022년에 허리 부상을 당해서 6개월 동안 재활을 했었대요. 의사들이 스노보드를 계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끈질긴 재활과 훈련으로 복귀에 성공했고 복귀 후 첫 대회인 X게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죠. 블릭은 이걸 두고 불사조의 귀환이라고 표현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최가온 선수의 나이였어요. 2008년생이라는 사실에 다들 충격을 받았거든요. 17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가 17세 7개월이었는데 최가온은 17세 정확히 생일 지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연소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7개월이나 앞당긴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시겠어요? ESPN은 이걸 두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선언했어요. 클로이 김이 평창과 베이징을 지배했다면 이제 밀라노에서는 최가온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녀의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 천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선수라고 평가했어요. 14살의 엑스게임 최연소 우승, 15살의 월드컵 데뷔전 우승, 16살의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리고 17살의 올림픽 금메달까지. 이게 정상적인 커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ESPN이 지적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시상대에 선 3명이 전부 아시아계라는 거예요. 금메달 최가온은 한국인, 은메달 클로이 김은 한국계 미국인, 동메달 오노 미츠키는 일본인이거든요. NPR은 이걸 두고 아시아인들이 설상 스포츠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백인들이 독점하던 종목들에서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메달을 싹쓸이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최가온 선수의 한 인터뷰 내용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한국에서는 스노보드 하는 애들한테 공부나 하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인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아시아 선수들도 동계 스포츠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대요.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아세요? 한국 사회에서 겨울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시선이 어떤지 우리 다 알잖아요. 피겨나 쇼트트랙 같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 빼고는 그냥 노는 애들 취급받기 쉽거든요.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리고요. 근데 최가온 선수는 그런 편견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17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동계 스포츠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최가온 선수의 부모님 인터뷰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딸이 스노보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미래가 걱정됐죠.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절실하게 원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딸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걸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를 지켜봤다고 해요. 1차 시기에서 넘어졌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3차에서 금메달을 확정했을 때는 기쁨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치인 벤 위스너의 인터뷰도 주목할 만해요. 그는 미국인인데 클로이 김 측의 소개로 2019년부터 최가온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온은 제가 본 선수 중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게 증명됐죠. 1차에서 저렇게 크게 다치면 보통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기권하거나 설령 계속한다 해도 위축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온은 3차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연기를 펼쳤어요. 이건 타고난 챔피언의 자질입니다라고 했대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최가온 선수가 한 말도 정말 멋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1차에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출발대에 설 수 있었냐고요. 최가온 선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어요.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만약 거기서 포기했다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대요. 17살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건. 또 다른 기자가 클로이 김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최가온 선수는 이렇게 답했죠. 클로이 언니는 제 우상이자 멘토예요. 제가 9살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언니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언니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언니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으로 초청해서 함께 훈련시켜주고 좋은 코치도 소개해주고요. 오늘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에요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클로이 김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한국 언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모든 신문 일면이 최가온 특집이었고 TV 뉴스는 경기 영상을 반복 재생했어요. 근데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한 선수의 금메달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에 남을 드라마였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스는 이면 전체를 할애해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타이틀이 눈보라 속에서 탄생한 전설이었죠. 기사 내용이 정말 디테일했는데 최가온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마치 소설처럼 풀어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했어요.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왜 최가온의 연기가 아흔점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특히 악천후 속에서 일관된 높이를 유지한 것과 5개의 서로 다른 기술을 모두 성공시킨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대요. 클로이 김의 1080은 확실히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하프파이프는 체조가 아니에요. 난도만 높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최가온의 연기는 완벽했어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